아침에 시작을 알리는 글로벌 주식 라이브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3월 5일 수요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여도은입니다. 자, 이제 밤사이에 시장이 장 초반에 좀 많이 쭉 빠지는 모습들이 보였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막판에는 다시 상승 전환하더니 결국에는 나스닥이 하락 전환했군요. 제목 또 바꿔야 되네. 자, 1시간 전까지만 해도 나스닥이 1% 넘게 올랐고요. 저희가 방송 들어오기 제가 한 5분 전까지만 봤을 때도 시장이 올랐는데 지금 6시를 지나고 나서 딱 보니까 막판에 결국에는 나스닥도 하락 전환을 했습니다. 반도체주가 그래도 좀 버텼어요. 엔비디아, 브로드컴 그리고 AMD 등의 종목들이 상승을 했고 물론 이제 어제 그렇게 빠졌으니까 오를만도 한데 자, 지금 미국이 캐나다와 멕시코 그리고 중국에 관세를 결국에는 부과를 했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미국에서는 그 러트니 장관이었나요? 나와가지고 우리는 이게 관세 전쟁 아니야. 다 그거 아편 때문이야. 그런 펜타닐 이런 마약에 대해서 우리는 굉장히 그런 것에 대한 위험과 안 좋은 상황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있고 그것을 캐나다와 멕시코가 많이 협조를 해주길 바라는데 그게 안 돼서 어쩔 수 없이 이런 결정을 내렸다라는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 가운데 멕시코 캐나다 쪽의 증시도 안 좋았고 미국 시장도 결국에는 막판에 하락폭이 다시 한번 커지면서 3대 지수가 모두 하락했습니다. 상승한 종목이 엔비디아, 구글, 유나이티드 헬스, 어도비, 요 정도 팔란티어 이렇게 일부 올랐던 종목들을 빼놓고는 전체적으로 빨간불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는데요.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오늘 박 팀장이 무슨 영상도 준비하셨다고 하는데 자세한 내용들 YMG 박종원 팀장과 함께 월가 뉴스레터 통해서 확인해 보시고요. 이어지는 글로벌 인터뷰 3프로TV 이코노미스트 김만진 박사 모시겠습니다. 이로 인해서 또 경기 침체 얘기를 또 하겠죠. 어제는 분명히 유동호 본부장님과 함께 경기 침체 가능성이 적다라고 했는데 과연 박사님께서는 이번 관세 결국에는 부과된 것에 따른 미국의 경기 또 전 세계 경기는 어떻게 또 바라보고 계신지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자, 먼저 월가 뉴스레터 YMG 박종원 팀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막판에 꺾였네요. 그러게요. 시장 자체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오늘 꺾였어요. 지난 한 주 그리고 어제도 좋지 않았고 오늘도 마찬가지로 시장이 좀 좋지 않은 모습인데 지속적으로 경기 우려, 경기 둔화, 더 나아가서 경기 침체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월가에서도 최근에 이제 관세 정책에 따라서 약간 이번 올해에 그 전망치를 조금 수정해야 될 것 같다라는 이야기들이 지금 하나둘씩 지금 나오고 하나둘씩이 아닙니다. 거의 여기저기서 지금 터져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먼저 맵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맵을 좀 먼저 보면서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자, 오늘 마이크로소프트가 0.03% 소폭 상승했고요.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어제 8% 거의 9% 가까운 하락을 보인 후에 오늘 1.66% 상승했지만 여전히 좀 부족한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오늘 구글 2% 상승했습니다. 자, 그리고 메타 마이너스 2%. 오늘 테슬라 또 중국에 관련된 매출 자체가 특히나 이제 인도량에 관련해서 또 많이 하락을 급감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면서 마이너스 4.47% 하락을 하고 있고요. 오늘 최근에 테슬라 주가 한번 볼까요? 주가 한번 보시게 되면 이제 이때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되고 나서부터 이제 쭉 올라오다가 이제 그 이후로 이제 쭉 계속 빠지고 있어요. 빠지고 있는 상황이고, 최근에 어떤 비트코인의 흐름과 좀 테슬라 흐름이 거의 비슷하게 흘러가고 있지 않나, 이렇게, 많은 또 시장에서도 그 차트를 이제 두 개를 딱 비교하면서 보고 있는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신데, 네. 일단 테슬라 자체가 지금 거의 500불 가까이 갔었던, 거의 490불까지 갔었던, 주가가 오늘 기준으로 271불까지 떨어졌습니다. 정말 어마어마하게 떨어진 거 사실상.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이제 테슬라를 어떻게 바라봐야 될 것인가. 최근에 유럽과 중국에 따른 여러 인도량, 특히나 이제 판매량의 감소가 이제 시장에 고스란히 이제 주가로 좀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로 그 이후 이전으로 오히려 지금 돌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다. 저 일각에서는 사실 일론 머스크가 여러 정부 혈부에서 많은 일을 하고 있고 도지의 여러
이제 공무원들을 좀 감축하겠다라는 네. 이야기가 좀 나오게 되면서 테슬라를 지금 손 뗀 게 아니냐 뭐 이런 우스갯소리도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러니까 뭐 별로 신경을 못 쓰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것들이 테슬라 주주분들이 뭐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미국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미국에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야 이거 뭐 테슬라를 손 놨냐 도대체 뭐 하고 있냐 뭐 이런 이야기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그 차트가 오늘 또 끌어내린 차트가 또 있습니다. 요거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여기 지금 제가 그냥 웹사이트로 바로 들어갔는데 한글로 제가 번역을 했습니다. 이제 크롬으로 들어가서 번역을 하게 되면 테슬라 중국 2월 판매량이 3688대다. 1월 대비해서 51% 감소했다. 이게 지금 가장 최근에 나왔던 이제 미국 시간으로 3월 4일이니까요. 지금 가장 최근 건데 이 그래프를 보시게 되면 사실 2022년 이후로 크게 좀 출렁거렸던 이런 판매량 자체가 그래도 어느 정도 박스권을 유지를 하고 있었어요. 유지를 하고 있었는데 최근 물론 1월달, 2월달 춘절도 껴 있었고 여러 가지 공휴일도 겹쳤기 때문에 약간의 계절성이 있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과거에는 춘절이 없었습니까? 계속 있었죠. 계속 있었는데 네. 과거에 이러한 어떤 박스권을 뚫고 내려오는 그런 모습들 그리고 최근에 유럽 판매량도 마찬가지로 독일, 프랑스 할 거 없이 마이너스 50%대, 마이너스 40%대 전년 동기 대비해서 너무나도 급감하는 그런 이제 판매량을 보이다 보니까 지금 이러한 부분이 테슬라 주가에 그대로 녹아서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부 이게 만약에 계절성이고 일부 약간의 단기적인 어떤 악재다라고 판단이 된다면 만약에 또 다시 판매량이 전월 대비해서 조금 상승하는 그런 어떤 그래프를 좀 그려준다면 지금의 어떤 주가는 또 저점에서 또 매수세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은 우리가 향후 좀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사실상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 판매가 가장 주된 요인입니다. 주를 이루고 있는 펀더멘털적으로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물론 이 안에서 로보택시다, 휴머노이드 로봇이다, 다양한 어떤 청사진은 좀 그리고 있지만 지금 아직 테슬라라는 그 기업 자체는 전기차 판매 기업이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도 우리가 향후 같이 또 제가 뉴스를 좀 업데이트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는 목표 주가를 거의 $100 가까이 내렸더라고요. 엄청나게 내렸어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뿐만 아니라 뱅오와는 원래 테슬라 별로 그렇게 좋아하진 않잖아요. 원래 중립이었어요. 그랬어요? 알겠습니다. 기분이 많이 안 좋네요. 자, 그리고 오늘 그럼 테슬라만 이렇게 깨졌냐? 아니죠. 맵을 보시게 되면 네. 전부 다 지금 빨간불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 이러한 부분은 지금 트럼프 관세 정책 너무나 강경한 관세 정책에 따라서 시장이 지금 출렁거리고 있는 상황이다. 지금 많은 업계에서 지금 이 관세 정책에 따라서 앞으로의 인플레이션을 좀 촉발할 다시 유발시킬 만한 그런 요인으로 좀 작용할 것이다라는 그런 전망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월가에서 일부 지금의 미국 경제 성장률이나 아니면 그 외에 인플레이션 수치 그에 따라서 또 S&P 500에 대한 목표가 이런 부분을 재수정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들이 지금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같이 뒤에서 제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저 지금 저기 옆에 맥도날드 있고 막 그런데 바로 옆에 얌브렌즈가 있잖아요. 저 초록불 들어온 거 YUM. 어디 있죠? 저기 맥도날드 옆에. 맥도날드 옆에? 맥도날드 메뉴 있죠. 네. 거기 옆에 초록불 들어온 거. 요거 여미. 아니 염브랜드. 예. 깜짝 놀랐어요. 주가 봐요. 그러네요. 얌체같이 혼자 KFC, 피자, 맞아. 타코벨 이런 거 갖고 있는 기업이잖아요. 예. 아니 얘네는 그러니까 필수 뭐야? 소비재 성향을 갖고 있는 것들이 최근에 맥도날드도 필수 소비재 아니에요? 맥도날드도 그렇게 느껴질 수 있죠. 느껴지는 우리 사람마다 달라요. 아니 이거 맥도날드는 고점에서 좀 등락을 보이는데 얌브렌즈는 물론 이제 최근에 주가가 많이 안 좋았다가 좋아지는 그런 상황이긴 하지만 이게 왜 이렇게 타코벨 좋아하죠? 피자 좋아합니다. 야 타코벨. 미국 타코벨은 좀 다를 수 있겠다. 우리나라 타코벨은 사실 호불호가 많이 너무 좀 슬림해요. 너무 얇죠. 얇고 너무 얇고 그냥 과자 먹는 거 없어. 이게 너무 붙어 있고 너무 얇아. 맞아. 미국은 거의 나노급이에요. 이러죠. 나노급. 아주 최첨단 기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같은 사람인데 이렇게 차별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요. 어쨌든 얌브렌즈 여러분 주가 최근에 많이 언급 안 해드렸는데 많이 올랐다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네. 자, 바로 어떻게 그래서 헤드라인 갈까요? 바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네. 자, 헤드라인 보시게 되면 오늘 실적 발표 기업들 같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관세와 시장에 대한 전망 제가 싹 정리해서 가지고 나왔습니다. 정말
많은 시장에 이제 오피니언 리더들이 지금 시장에 대한 전망을 좀 하고 있는데, 자, 그 부분을 지금 최근에 나온 그런 기사들 또는 인터뷰를 제 내용을 좀 준비를 했고요. 자, 그리고 관세에 가장 취약한 업종이 아마 예상을 하시겠죠. 관세에 가장 취약한 업종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지금의 이 관세 정책에 가장 때려 맞을 수 있는 업종은 바로 자동차입니다. 그래서 그 자동차에 대해서도 한번 뒤에 가서 제가 좀 기사를 통해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애플이 아이패드 에어를 출시했다라는 이야기 완전 묻혔습니다. 지금 완전 묻혔는데, 네. 왜냐면 이 관세 정책 때문에 뭐 애플 아이패드 에어 뭐 이게 그렇게 시장에서 큰 포션을 차지했을까? 애플 자체에 있을 때 그렇게 큰 어떤 뭐 세그먼트로 우리가 봐야 되는가라고 봤을 때는 뭐 그렇지 않을 수 있는데, 네. 뭐 새로운 이러한 뭐 제품이 출시됐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다 조용하고 있는 조용한 그런 상황이고요. 자, 웨이모와 우버 오스틴에서 자율주행 첫 개시를 한다. 이 뉴스도 사실 많이 묻혔어요. 묻혔는데 제가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래도 지금 현재 많은 뭐 빅테크들이 또는 자율주행 또 로봇 휴머노이드 로봇 이런 쪽으로 많은 투자를 하고 있고 지금 많은 프로토타입을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니 구글 그래서 주가 올랐어요. 구글 최근에? 네. 아니 오늘 2% 오늘 올랐죠. 네. 네, 2% 올랐는데 앞으로가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앞으로가 좀 중요할 것 같고 지금 뭐 중소형 기업들도 경기에 민감한 중소형 기업들은 정말 크게 빠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하지만 많은 빅테크들 우리가 올해에 좀 기대를 하고 있는 많은 이벤트 중에 두 가지로 굳이 우리가 따지게 된다면 자율주행과 휴머노이드 로봇인데 제가 오늘 정말 시간 없지만 휴머노이드 로봇이 어디까지 발전했는가 그래요? 제가 이 영상 보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중국에서 휴머노이드 로봇이 사람 때리는 거 보고 깜짝 놀랐잖아요. 사람 때렸어요? 네. 그 이렇게 퍼레이드 하는데 그래서 막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그 약간 이제 중국은 좀 이렇게 제재하고 뭐 이런 거 많잖아요. 시위에 대한 때리는 그 폼이요. 그냥 이렇게 푹 이게 아니라 푹 진짜 사람처럼. 그리고 뒤에 있는 로봇들이 막 구경하고 있어. 약간 태세를 갖추면서 네. 뭐야 중국 휴머노이드 로봇은 인민들을 제압하는 용도로 쓰는 건가? 그런 생각을 들게 하는 영상을 좀 본 적 있어요. 그래요? 최근에. 오늘 좀 더 심각한 거 보여드리겠습니다. 진짜요? 예. PD님 영상 한번 띄워주세요. 무슨 영상이길래 어디까지 과연 휴머노이드가 발전을 한 걸까? 이게 뭐야? 어머 쿵푸 하는 거예요? 태권도? 어머 근데 좀 느린데요? 내가 옆으로 탁 칠 수 있을 것 같은데? 느린데 저 무게중심 잡는 거 보세요. 이렇게 발차기를 해가지고. 돌려서 돌려차기를 하고 안 넘어지고 무게중심 이렇게 낮추면서 딱 착지하는 게 근데 조금 빨라져야 될 것 같아요. 빨라져야 될 것 왜냐면 같아요. 옆에서 툭 한번 치면은 예. 그렇습니다. 저거 보세요. 저럴 때 하면 옆으로 치는 거죠. 그러니까 저 기술력 와 보이세요? 저거 뒤에? 발. 그렇죠. 네. 저 무게중심이 뒤로 이렇게 넘어가잖아요. 이게 AI로 만든 게 아니라 실제인 거죠? 실제 지금. 네, 유니트리에서 개발한 쿵푸 로봇 어떻게 붙어서 질 것 같아요? 로봇한테? 뭐 저랑 약간 좀 비슷할 것 같은데 쟤도 싸움 잘하는 것 같아 예전에. 자, 그래서 지금의 상황, 그러니까 물론 지금 관세 정책이다 뭐다 이야기 많이 나오고 있는데 뭐 자율주행, 휴머노이드 로봇에 대한 어마어마한 지금 발전 속도, 네. 자 이러한 것들도 지금 같이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단하네요. 그래서 자, 우리가 좀 우리 미국 주식을 또 하시는 뭐 시장 참여자분들 많이 계시니까 자 이러한 분들은 사실 이거를 양쪽에서 같이 바라봐야 되는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결국에 우리가 과거에 느꼈던 게 뭐냐면 야 경기 둔화 올 거야, 경기 침체 올 거야 그런 이야기 나서 물론 오지 않았죠. 오지 않다 보니까 그때 그런 노이즈로 이제 저가에서 매수를 한 그러한 분들은 큰 또 수익을 얻는 그런 어떤 기회로 또 삼았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뭐 시장이 너무나도 지금 공포의 극단의 상황에 있는 상황인데 이러한 상황에서 앞으로 나오는 이벤트들 우리가 무시할 만한 이벤트가 절대 아니다. 자, 그 부분 한 곳에 우리가 염두에 두고 또 시장을 바라보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 로봇이 어디서 만든 로봇이에요? 유니트리 중국 기업이에요. 중국 기업. 중국이. 그러니까 중국이 뭐 쿵푸도 하고 거를 싸우고. 그러니까 저게 이제 군사용으로 쓰게 되면. 그러니까요. 인민제약, 네, 군사용. 뭐 날라차게 계속 나오는 거예요 이제 군사. 근데 거기에 막 드론 잡아가지고 그렇죠. 막 로봇이 날라가지고 맞아요. 때려. 맞아요. 어떻게? 피해야죠 뭐. 권투 배우지 권투. 네. 자 그래서 일단 금리와 유가 빨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트럼프 관세 전쟁에 따라서 지금 10년물 국채 금리 4.2%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일부 아주 소폭 또 올라갔지만 여전히 좀 낮은 이제 내려가고 있는 트렌드를 좀 가지고 있다. 다운 트렌드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오펙 플러스 4월 증산 진행이라는 그런 어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자, 그런 부분에
의해서 오늘도 마찬가지로 WTI 기준으로 68.4달러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원달러 환율 1,453원입니다. 지금 원달러 환율은 좀 많이 안 내려가고 있습니다. 물론 이 환율이라는 것 자체가 양 나라 간의 일부 뭐 경제 성장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서 환율이라는 게 이제 뭐 나올 텐데 지금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는 그렇게 크게 떨어지지 않고 있는 모습 속에서 달러 인덱스는 또 105.6을 기록하면서 크게 빠졌어요. 그래서 강달러 기조에서 일부 약해지고 있는 상황에서는 원달러 환율 자체가 일부 같이 좀 내려갔으면 하는 그런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고요. 예, 한데 아직은 원달러 환율이 박스권을 유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번 주 실적 발표 기업들인데요. 오늘 뭐 제가 좀 준비한 내용이 많이 있어가지고 조금 빠르게 넘어가도록 할게요. 네. 4분기 실적 발표 베스트바이입니다. 베스트바이 하게 되면은 미국에 계신 분들 잘 아시겠지만 가전제품 정말 뭐 우리나라로 치면 하이마트라고 봐야 될까요? 예, 그래서 뭐 많은 가전제품들이 팔릴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과거 그러니까 팬데믹 때 많은 매출이 일으키고 그 이후로는 판매량이 많이 감소를 했었습니다. 자, 이번에 이제 4분기 실적 발표를 보게 되면 EPS는 시장 예상치 상회했고요. 매출도 상회했고 매출 자체는 예상치 대비해서 상회했지만 전년 동기 대비해서 마이너스 4.8% 하락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외에 가이던스도 마찬가지로 좀 약간의 보합 수준으로 가이던스를 좀 제공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좀 보게 되면 미국이나 아니면 그 해외 매출 자체가 사실 예상치 대비해서 좀 올랐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다 마이너스를 기록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래도 플러스를 기록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다 녹색불로 이렇게 들어오는 상황이었고요. 자, 타겟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미국 소비를 봤을 때 월마트, 타겟 아주 대표적으로 미국 소비를 우리가 볼 수 있는 또는 전망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이라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번에 4분기 실적 발표가 나왔습니다. EPS와 매출은 시장 예상치 상회하다 보니까 녹색불이 들어왔는데 가이던스가 이제 노란불이 들어왔습니다. 가이던스가 노란불이 들어왔고 이번에 타겟이 실적 발표를 하게 되면서 지속적인 소비자 불확실성, 그러니까 지금 관세 정책이나 여러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로 인해서 아마 전년 동기 대비해서 1분기 수익이 감소가 되지 않겠느냐 이러한 이야기가 좀 나왔고 2월 달 판매가 일부 지금 부진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같이 또 이야기하게 되면서 향후 약간의 좀 소비에 있어서 좀 불확실한 그런 가이던스를 내놨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면서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이제 온홀딩스, 호카, 온홀딩스, 온러닝, 이러한 이제 신발들 좋아하시잖아요. 이제 나이키도 물론 많이 좋아하시겠지만 이러한 기업들 호카나 온러닝이 지금 많은 또 비중을 차지하고 마켓 시어를 좀 뺏어가는 그런 상황이긴 한데 빨간불이 있어요. 빨간불이 가이던스입니다. 요게. 왜요? 그러니까 이번에 실적은 괜찮게 나왔어요. 그로스 마진 너무너무 좋았고 전년 동기 대비해서 EPS가 50% 상승했고요. 매출 같은 게 전년 동기 대비해서 35.7% 상승할 정도로 정말 시장 예상치 대비해서 크게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가이던스 자체가 좋지 않은 그런 모습.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불확실한 여러 가지 관세 정책이나 향후 지금의 많은 판매량에 대비해서 앞으로 이 판매량을 또는 이 성장률을 그대로 이어갈 것인가라고 봤을 때 가이던스를 약간은 좀 부정적으로 좀 내놨다 보니까 빨간불이 좀 들어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매출 성장률 같은 경우에는 가이던스가 28.2%를 예상을 하고 있는데 네. 회사에서는 27% 정도밖에 안 될 것 같다라는 2025년 전반적인 이 한 해의 연간 가이던스를 이렇게 제공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분기별로 보게 되면은 향후 우리가 분기별로 제가 또 업데이트를 해드리겠지만은 연간을 보게 되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예상치 대비해서 좀 하회할 수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공포 탐욕 지수와 S&P 500의 모멘텀을 제가 가지고 나왔는데 일단 공포 탐욕 지수는요 극한의 공포 단계입니다. 이제 슬슬 돈이 있으신 현금이 좀 있으신 분들은 이제 저점 매수가 들어갈 때가 됐나 하고 이제 이렇게 팍 째려보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것 같아요. 나의 현금은 다 미국 주식에 묶여 있죠. 이미
이미 다들 이미 많이 들어가 있죠. 그렇잖아요. 맞아요. 자, 이미 많이 들어가신 분들도 계실 텐데 네. 혹시나 또 현금이 좀 있으신 분들은 지금의 극한의 공포 단계이기 때문에 자, 이런 공포 단계에서 일부 좀 개선이 된다면 또 개선이 될 때 어떠한 모멘텀을 또 개선되는지 다 우리가 봐야겠죠. 네. 이게 일시적인 단기적인 것인지 아니면 중장기적으로 완전히 회복한 것인지 그런 부분을 이제 해소를 해줘야 되는데 그러한 해소는 당연히 이제 경기 우려, 경기 둔화에 대한 시그널 자체가 많은 경제 데이터로 통해서 해소가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경기 뭐 둔화나 경기 침체 같은 경우에 사실 데이터 디펜던스를 우리도 같이 데이터 디펜던스로 좀 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 S&P 500의 모멘텀을 보게 되면요. 이게 지금 주황색 선이 125일 선이에요. 125일 선인데 과거에 2024년 뭐 6월, 7월 지나고 나서 뭐 8월쯤 됐을까요? 그때쯤에 이제 125일 선을 한번 터치하고 다시 올라오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최근 들어서 125일 선을 다시 또 터치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다 보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extreme fear, 그러니까 극한의 공포 단계다. 이거 뚫고 내려가면은 이제 정말 끝이다. 뭐 약간 뭐 그러한 어떤의 심리 상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뉴욕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기업들의 52주 신고가 대 신저가 비율을 보게 되면 지금 마이너스를 지금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과거에 항상 신고가를 기록했던 기업들이 훨씬 많았는데 최근 들어가지고 2025년 들어와서 한번 쓱 내려왔다가 반등을 보인 후에 다시 또 마이너스를 내려오다 보니까 다시 또 극한의 공포 단계로 지금 시장의 심리가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푸컬 옵션 그리고 변동성 지표를 좀 보게 돼도 마찬가지로 이제 콜옵션보다는 이제 풋옵션이 좀 많아지는 그런 상황. 그러니까 시장 하락에 좀 베팅하는 그러한 심리가 지금 최근에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변동성도 그에 따라서 지금 상승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같이 좀 정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여러 가지 이러한 어떤 심리적인 부분 또는 지표적인 부분이 극한의 공포를 지금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고 이에 따라서 극한의 공포가 왜 나왔을까? 보시면 되겠지만 트럼프 관세 전쟁과 월가의 시장 평가라고 제가 이제 제목을 적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말 많이 쏟아져 나왔는데 제가 방송 시간이 또 한정돼 있다 보니까 좀 빠르게 다 말씀을 드려야 될 텐데 요거 이제 이거 쇼부가 아닙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쇼부 치다가 쇼부가 아니죠. 그 일본어잖아요. 그렇죠. 이건 밀어내다라는 그러한 영어 단어인데 저도 보면서 야 여기서 쇼부 이게 쇼부가 아니지. 읽는 대로 바로. 네. 이웃과 쇼부 치고 있다라고 보시면 안 되고요. 이웃을 밀어낸다. 그 동맹국들을 밀어내고 있는 그런 트럼프 행정부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근데 그 말도 맞죠. 쇼부를 보다. 그렇죠. 뭐 그 말이나 저 말이나. 쇼부가 뭐 협상하는 거니까. 그렇죠. 자, 그래서 지금 월가의 어떤 시장 평가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부과하겠다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러면 캐나다 총리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관세가 발효된 지 몇 시간 만에 300억 캐나다 달러 규모의 미국 수입품에 25% 관세를 즉시 부과하겠다. 요거 이전에 나왔었죠. 네. 근데 다시 한번 얘기했어요. 자, 필요한 경우 21일 안에 1250억 캐나다 달러 추가로 관세로 부과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밝히면서 또 무슨 얘기를 했냐면 지금 캐나다 트루도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을 아주 어리석은 짓을 하고 있다. 이 워딩에 시장이 엄청나게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젤렌스키라도 한판 붙었죠. 네. 지금 캐나다 총리라도 지금 거의 약간의 언어적 수위가 아주 어리석은 짓을 하고 있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뭔가 어떤 적대시되고 있는 이러한 여러 관계, 그렇죠. 여러 관계 속에서 시장에서는 일부 경제학자들은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이 미국이 이렇게 부끄러울 수가 없다. 뭐 이러한 경제학자분들도 정말 많이 계시고 어떻게 외교 정책이나 이런 이제 동맹국들과 이러한 관계를 지금 지속해 나가냐 정말 이해할 수가 없다. 뭐 이러한 이야기들 정말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캐나다 트루도 총리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나라를 미국의 51번째 주로 만들겠다고 자주 말한 미국 대통령이 캐나다 경제가 붕괴되기를 원하고 있다. 그러면 우리는 합병하기 쉬워질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아주 어리석은 짓을 하고 있다. 라고 얘기하면서 며칠 안에 트럼프와 대화할 것이다. 네. 이렇게까지 인터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조만간 캐나다 총리와 트럼프 대통령이 만나서 또 대화하는 그러한 것들이 또 시장에서 나올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자, 트럼프 대통령 거의 뭐 막장으로 가보자 이렇게 가는 건데 자, 캐나다 트루도 주지사에게 미국의 보복 관세를 부과한다면 아까 보복 관세 부과한다 그랬잖아요. 우리의 상호 관세도 즉시 같은 금액으로 인상될 것이라고 설명해 주세요. 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설명해 주세요라고. 전달해줘 Please. 얘들아. 저 봐봐요. Please explain. Please explain 되죠. 제발 설명 좀 잘해줘. 아니 나름 또 말은 예의 갖춰서 좀 약간 좀 해요. 비아냥거리는 듯한 느낌이잖아요. 기분 나쁜 거 있죠. 반드시 그렇게 해주십시오. 부탁해. 그러니까 웃으면서 그렇죠. 할 말을 다 하는. 젤렌스키 대통령한테 양복 입냐? 오늘 옷 잘 입고 왔네. 그랬잖아요. 아니 근데 그거는 정장 좀 없다고. 너무 외교상 결례인 것 같아. 지금 전쟁 중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지금 젤렌스키 대통령의 말하는 거 보면서 니네 지금 힘들잖아. 그러니까 I know 하는데 약간 우리나라 약간, 과거가 보이죠. 약간 아유 참 안 됐다라는 생각도 예전에. 들기도 하고. 근데 물론 우크라이나도 뭐 드론으로 공격해요. 러시아 공격하고 물론 뭐 본인들은 방어다라고 얘기하지만 네. 이게 모르겠어요. 이게 참 하여튼 약간 묘한 감정이 좀 있었는데. 근데 그리고 나서 또 젤렌스키는 SNS에 미국에 대해서 다시 고맙다고 느낀다라는 그런 말을 쓰는 걸 보고 그러니까 오늘 제가 저 준비를 했습니다. 마음이 준비했는데 너무 아팠습니다. 물론 이제 우크라이나를 제가 뭐 옹호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그쵸, 우크라이나도 그쵸. 전쟁에 참여를 하면서 같이 또 공격을 하고 있고 네. 뭐 러시아 군인들 많이 공격을 하고 있고 물론 러시아가 많이 좀 잘못하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도 마찬가지로 지금 뭐 젤렌스키 대통령을 좀 비아냥거리면서 그 젤렌스키 대통령의 그 영상을 보면 약간은 조금 하여튼 좀 그런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 개인적으로. 지금 베센트 미 재무부 장관 자체가 잠시만요. 제가 요거 먼저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네.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인터뷰가 있었습니다. 인터뷰가 있었는데 자 미국과 충돌에 대해서 너 어떻게 보냐? 자,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을 유감이며 이를 바로잡을 때입니다. 이렇게 얘기했고 우크라이나는 가능한 한 빨리 협상 테이블에 올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이렇게 막 설전이 일어난 후에 나갔잖아요. 뭐 물론 트럼프 대통령이 뭐 점심 준비한 것도 안 주고 그냥 가라. 백악관에서 나가라. 뭐 그런 것도 있었지만은 지금 젤렌스키 대통령 자체가 다시 협상을 할 그런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것을 최근에 인터뷰를 통해서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자 우크라이나는 평화를 위해 헌신하고 최대한 빨리 협상을 준비가 되어 있고 전쟁을 종식시키기 위해서 트럼프의 지도력 아래에서 기꺼이 일할 의향이 있습니다. 지금 트럼프의 지도력 아래에서 기꺼이 일할 의향이 있습니다라고 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부 젤렌스키 대통령이 완전히 고개를 좀 숙인 그런 모습이고 트럼프 대통령은 이러한 상황에서 스타링크의 인터넷 그 연결망을 다 끊어버리면 지금 우크라이나 아마 끊어버리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마 그게 지금 적용이 된 걸로 저는 저번에 지난 뉴스를 좀 통해서 봤거든요. 그래서 그 뉴스를 제가 다시 한번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하여튼 그런 부분을 이제 공격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보이고 또 이제 젤렌스키가 또 인터뷰를 통해서 전쟁 종식의 첫 단계는 포로 석방, 러시아가 만약에 똑같이 한다면 하늘과 바다에서 즉각적인 휴전이 포함될 수 있다. 그러니까 뭐 이제 전쟁 종식을 하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만큼 러시아도 똑같은 모습을 보인다면 나는 전쟁을 종식할 그런 마음이 있다. 이렇게까지 인터뷰가 지금 현재까지 나온 상태입니다. 네, 그래서 뭐 추가적인 인터뷰가 나오게 되면 제가 또 업데이트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관세 정책에 따라서 뭐 미 재무부 장관 베센트가 또 이야기를 했는데 중국 수출 모델은 용납할 수가 없고 중국 수출 제조업체가 관세를 먹을 것입니다. 라는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뭐냐면 우리가 중국에 대해서 관세를 매긴다면 결국에는 이 제조업체가 관세 그 안에서 이제 이거 알아서 이제 대표지는 건가 봐요. 그래요? 네, 그래서 그 관세에 대해서 일부 소비자들에게 전가시킬 수 있고 기업들에게 전가시킬 수 있는데 그러한 어떤 관세에 따라서 기업들이 이러한 부분을 본인들이 좀 취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보인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블랙록의 레리 핑크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2025년은 시장 변동성이 큰 한 해가 될 것입니다. 투자자는 큰 하락장에서 매수해야 합니다. 큰 하락장에서 매수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단기적으로 인플레이션이 계속 상승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라는 그러한 의견을 좀 내놨고요. 자, JP모건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전술적으로 우리가 약세로도 전망으로 돌아서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가 2025년 들어가지고 사실 시장이 뭐 6,500까지 갈 것이다. 6,400까지 갈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관세 정책이 너무나도 불확실하고 관세에 대한 상승, 그러니까 관세가 상승하는 이 상승이 끝날 가능성이 없다는 점을 감안할 때 관세가 상승이 되고 거기에 추가적인 관세가 또 상승이 되고 뭐
상호 관세가 또 부과가 되고 이러한 것들이 이제 언제 끝나겠느냐. 이런 것이 가능성이 없다라는 점을 감안할 때 미국 GDP 성장률 기대치가 추락을 하고 실적 수정이 크게 낮아져서 연말 전망치를 다시 수정을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이야기가 어제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의 이 관세 정책이 일부 적용이 된다면 많은 월가나 많은 이제 전문가분, 분석가들은 일부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에 따라서 지금 세계 최대 해운 물류기업 머스크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트럼프의 무역 관세로 인해 인플레이션이 곧 발생할 것이다라는 그러한 이제 의견도 좀 내게 되면서 지금 여러 기업 차원에서 아니면 정부 차원에서 월가 차원에서 전부 다 이제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게 지금 늘 경제방송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한두 명이 좀 다른 얘기를 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 그러니까 한 가지 사항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 시장 자체가 약간의 그냥 출렁출렁 거렸다가 다시 또 제자리로 돌아가고 있는데 이게 모든 사람이 한 가지 일을 가지고 동일한 얘기를 하게 되면 시장이 크게 또 깨질 가능성이 좀 있기 때문에 지금 월가의 많은 이야기들은 한 곳에 좀 쏠리고 있는 건 맞다. 자, 이러한 시장 분위기 이러다 보니까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공포 탐욕 지수가 지금 극한의 공포의 상태로 들어가고 있고 소비자 심리 지수 자체가 크게 내려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그 부분을 제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채팅창에 철회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가 관세를요? 돌고 있었는데 지금 주요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올려주시자마자 주요 언론사들 다 들어가 봤는데 예. 그런 얘기가 안 나오거든요. 예, 어떻게 거기도 찌라시가 있는 거예요. 아니 근데 결국에는 사실 이거 관세를 그냥 고지고대로 물론 부과할 수 있겠죠. 네. 부과할 수 있겠지만은 관세를 부과한 후에도 다시 철회를 할 수도 있는 거죠. 협상카드니까요. 예, 야, 네. 우리 관세를 한번 한 2달 때려 맞을 거 보니까 또 계산해 보니까 네. 안 되겠더라. 네. 죄송합니다. 트럼프 대통령님 이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사실. 아니 이제 겉으로는 그렇게 하지 않겠죠. 우리 서로 우리는 그 마약을 퇴치하기 위해서 동맹을 맺었습니다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물 밑에서는 그렇죠. 뭔가 다른 네. 그들만의 협상이 있겠죠. 예, 그러니까 이제 협상 단계로 아주 정말 이제 가까워졌다라고 저는 평가를 하고 있고 네. 사실상 이제 이게 관세가 정말 부과가 되고 실제로 일어나는 상황까지는 아직까지 좀 텀이 있기 때문에 그쵸. 우리가 시장 데이터를 그러니까 정말 불확실성의 극한이에요, 지금이. 너무나도 불확실한 상황인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주식시장으로 바로 들어가는 것이고 이게 어느 정도 협상이 됐다. 아니면 부과가 됐다. 아니면 시장에서 그걸 소화하더라. 이러한 여러 가지 방향이 좀 나오게 되면 시장의 방향성은 그때 또 정해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게 뭔가 카더라로 여러분들 이야기하시면은 큰일 나요. 이게 다른 데서 듣고 왔어요. 이렇다 카던데요. 지금 인터뷰하고 있대요. 그러니까 이제 명확한 언론사를 이야기해 주시면 저희가 명확하게 다시 한번 체크해드리고 여러분께 전달드리게 지금 10,000명 넘게 보시는데 그렇다고 한다면서요. 이렇게 우르르 몰려갈 수가 없습니다. 자, 계속 데이터 봐주시죠.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데이터는 요거 그냥 하나만 보고 가겠습니다. 네. 데이터 마지막 데이터인데요. 자, 2023년, 2024년 바이든 행정부 마지막 2년 동안에 급격하게 늘었던 정부 일자리입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 밑에 요 색깔 보이실지 모르겠어요. 네. 이렇게 녹색깔로 과거 6%, 11%, 5%, 7% 정도 차지했던 비중 자체가 작년 2023년, 2024년 28%, 23%로 급증을 하고 있고 자, 이러한 상황 속에서 연방 예산 자체가 지금 많이 여기서 빨려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 부분에 따라서 지금 정부 효율부에서 많은 감축을 하겠다라고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지금 일론 머스크가 가장 앞장서서 이 부분을 지금 정리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건데 사실 이것도 과거 보면은 너무나도 많이 급격하게 늘은 건 맞습니다. 는 건 맞고 이걸 어느 정도 줄일지 그리고 그에 따라서 연방 예산 자체가 어느 정도 줄일지도 시장에서는 우리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구조조정이라는 것 자체는 시장에 그렇게 친화적으로 볼 수는 없는 거예요, 사실상. 너무나도 이제 우리가 현실적으로 돈을 줄여나가는 그런 과정이다 보니까 일부 경기 둔화나 경기 침체를 좀 우려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우려를 할 수 있는 요인으로 좀 작용하고 있는 것 같고 이게 지금 전체 중에 한 25%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너무나도 급격하게 늘었던 정부 일자리 데이터도 한번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뒤에 뉴스를 많이 준비하긴 했는데 좀 빠르게 볼게요. 네. 관세에 직접적으로 노출된 주식이 압박을 받고 있다라는 이야기. 지금 화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동차 보이시죠? 네. 그래서 자동차를 먼저 제가 말씀을 드릴 텐데 사실 지금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한 새로운 관세 우리가 미국 주식을 보게 되면 어떤 섹터를 우리가 그러니까 우려해야 될까?
조금은 우리가 멀리 좀 떨어져서 지켜봐야 될까라고 봤을 때 자동차, 항공 우주, 소매, 주택을 포함한 여러 부분의 수익이 타격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지만 여기서 이제 가장 크게 타격을 받는 게 자동차, 그다음에 항공 우주다. 이렇게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항공 우주 같은 경우는 알루미늄이나 이러한 데에다 관세를 부과하다 보니까 이런 원자재 관련돼서 일부 좀 부품에 관련해서 좀 타격을 받을 것으로 이게 보여지고 있고요. 가장 크게 때려맞는 산업 섹터는 자동차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자동차만 보더라도 포드와 GM이 직접적으로 관세에 크게 노출되어 있는 상황이고 아마 이 부분은 뭐 관세를 부과하겠다라는 작년부터 이야기가 계속 나왔던 부분입니다. 근데 이게 만약에 직접적으로 관세가 부과하게 되면은 어느 정도 영향을 받을지가 이제 수치가 지금 계산이 돼서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에비타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 미국 자동차 제조업체가 연간 에비타 기준으로 평균 10%에서 25% 손실을 볼 수 있다라고 지금 추산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제 철강이나 알루미늄에 25% 관세를 또 부과하게 된다면 2024년 철강 순출하량의 15%를 차지하는 부분도 해당 산업의 비용도 크게 증가할 것으로. 네,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을 소비자가 또는 그 2차 기업이나 여러 이제 하청이나 이런 부분에서 그대로 이제 때려 맞는 상황이 벌어지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런 부분은 소비자들한테 다 전가가 될 수밖에 없는 거겠죠. 자, 그래서 소비자에게 전가가 될 수 없다라는 부분은 결국엔 인플레이션을 야기시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JP모건 분석가들도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캐나다, 멕시코에 대한 관세로 인해서 자동차 제조업체가 직접적인 비용을 가장 많이 부담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결국에는 공급업체, 딜러, 소비자에게 전가될 것이다. 자, 이렇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마 뭐 다들 상식적으로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네. 이게 지금 뭐 포드가 멕시코에 3개 공장을 보유하고 있고 그중에 90%가 미국을 향하다 보니까 포드는 지금 거의 뭐 초상집 분위기일 수도 있어요. 예.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포드 CEO가 저번에 나와가지고 야, 왜 우리만 관세를 이렇게 매기냐. 그쵸. 자, FTA 국가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한국이거든요. 똑같이 동등하게 매겨라. 그래야 이제 본인들의 가격 경쟁력에서 어떤 정도 우위를 차지할 수 있으니까. 자, 그러한 이야기가 또 인터뷰를 통해서 나오다 보니까 야, 이거 뭐 앞으로 좀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마찬가지로 뭐 스텔란티스도 마찬가지로 북미 차량의 39%를 멕시코, 캐나다에서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GM 포드는 각각 해당 지역에서 36%, 18% 생산하고 있다 보니까 자동차 섹터, 특히나 이런 자동차 기업들이 크게 좀 많이 여러 가지 실적이나 뭐 EPS 성장에 있어서 크게 훼손될 가능성이 좀 크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네. 자, 여기에 따라서 이제 한국도 마찬가지로 현대기아차나 또 한국에 있는 GM 공장이 또 있다 보니까 자, 그러한 이제 국내 주식을 또 보시는 분들도 같이 연관해서 또 체크를 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힌트를 줬던 팀쿡 무슨 힌트를 줬을까요? 이게 저는 이건 좀 안쓰러워 가지고. 그렇게 힌트 줬던 팀쿡. 막 에어 해가지고 요 오른쪽에 요거 에어 로고 막 야, 뭐 대단한 게 올 것이야 뭐 하면서 뭐 이렇게 쓰고 했는데 완전히 묻혔어요. 예, 별로 이게 큰 관심이 없었고 뭐 로고를 막 희한한 이런 로고 저런 로고 쓰면서 뭐 대단한 게 온다 이렇게 해서 팀쿡이 직접 막 힌트를 계속 줬는데 결국에는 이제 아이패드 에어를 공개를 했습니다. 자, M3 칩과 매직 키보드를 탑재한 새로운 아이패드 에어가 공개가 됐다라고 했는데 시장에서 반응이 거의 그냥 나이키에서 항상 에어조던 나오는 뭐 하나 나온 거예요. 받아들인 것 같아요. 예, 그렇게 받아들였어요. 또 나왔네. 그냥 그 정도. 예. 뭐 얇아졌네 뭐 에어니까 뭐 약간 그 정도. 그러니까 시장이 원하는 거는 에어 아니고요. 저 R 빼서 AI를 말하는 거죠. 괜찮다. 되게 멘트가 스마트하죠. 예, 스마트했습니다. 좀 발전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가격대는 이렇다라고 뭐 나왔는데 지금 3월 12일부터 이제 구매 가능하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뭐 시장에서 어떤 반응을 보일지 우리가 한번 좀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네.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오늘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공기 중에 하락의 공기를 우리가 가득 머금고 있는 그런 시장에서 저희는 이거를 깨고 싶습니다. 깨고 싶을 때는 뭘 해야 하나? 카페인 섭취를 해야죠. 빌드업하기 어렵네. 자, 그래서 옆에 혼자서 드릉드릉 거리면서 움직였었던 저 기기를 드디어 소개해드리게 됐습니다. 필립스 브랜드에서 나온 커피 머신을 오늘 소개해드릴 텐데 전자동, 그래서 아까 혼자 움직였던 거예요. 에스프레소 커피 머신 원래 36만 원대인데 29만 9천 원에 저희가 할인을 해드립니다. 터치 한 번으로 완성이 되는데 어떻게 완성이 되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이거를 누르고 저희 도와주세요. 네.
지금 여돈 앵커 지금 땀 흘리고 있어요 지금. 예. 네, 자 지금 오디오가 빌 수 있기 때문에 아까 이제 저희 그 커피 머신이 황소 소리를 냈죠. 나 지금 빨리 나 뛰어 나가고 싶다. 예, 그렇게 드릉드릉 했는데 이 위에서 갈려요 지금. 저희가 원두를 위에다 올려놨는데 여기서 원두가 갈려가지고 커피가 이제 추출이 되는 겁니다. 나와라, 야. 약간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맛있게 원두를 갈아서 여돈 앵커와 박종훈 팀장에게 커피를 제공을 할까 조금 생각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나오기 시작합니다. 예, 이제 물부터 살짝 나오고. 생각하는 시간이 서울대네, 서울대. 골똘하게 생각하네. 그럼요. 그냥 커피가 아니거든요. 예, 저희가 그리고 지금 원두를 어떤 원두를 여기 넣냐면요. 로얄 코나 커피 원두입니다. 이게 전 세계 1%만 생산되는 프리미엄 원두인데요. 핸드피킹 방식으로 수확을 합니다. 하나하나 손으로 다 불순물을 선별해서 최상의 퀄리티를 유지하는 제품인데 이 원두 같은 경우는 1969년부터 하와이에서 굉장히 유명한 그 커피 브랜드라고 하는데요. 오늘 1+1으로 준비를 했고요. 원래 8만 원대 중반 넘는 가격대인데 39,000원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커피 추출됐어요. 지금 이렇게 에스프레소가 맛있게 추출이 돼서 여기다가 한번 여기 지금 물이랑 얼음이랑 좀 섞여 있거든요. 제가 원래 저는 무조건 뜨아파인데 전 뜨아만 먹는 편인데 향 일단 좋고요. 진하네. 요거 약간 조금 구수하고 깊은 맛 좋아하시는 분들이 딱 좋아하시는, 나는 좀 진한 게 싫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에 물을 좀 더 섞으시면 되고요. 나는 진한 게 좋다 하시는 분들은 에스프레소 그대로 드셔도 충분히 드실 수 있는 맛입니다. 필립스 커피 머신과 로얄 코나 커피 한 잔 would you like to something to drink? 한잔 내려서 드시고 가시기 알겠습니다. 바랍니다. 커피 좋아하시는 분들 그리고 원두를 그대로 이렇게 갈아서 드시는 고 감성 좋아하시는 분들은 한 대 들으시기 바랍니다. 한 대 하실래요? 아 좋아요. 공짜 아니고. 지금? 지금 결제하세요. 영상하다. 결제를 하시라고? 영상하다. 알겠습니다. 링크 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와인 박종훈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